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마사회하고 마주하고 생산자들하고 그 출마 투표제 어떤 그 시행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뭐 이렇게 근데 지금 그래서 경주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정상적으로 되겠죠.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지금 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이 3일 동안 조교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분위기가 마주들이 출마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돌면서 조교사나 기수들이 조금 그 어떤 침체된 분위기를 좀 보이지 않았느냐. 조교가 좀 이상하다 이제 서로들 조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두수가 갑자기 늘었어요. 정상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달이 이번 주 7일 8일 경마죠. 그 다음에 다음 주 14, 15일 20, 21일 날 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마 주간이고 그래서 이 3주를 하다 보니까 두수가 그렇지 않아도 많아야 될 판인데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얘기고요. 분위기를 반영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나 이제 또 그 다음 주 말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아마 이제 마주들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오후에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이미 이제 그 출마 투표가 미리 되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은 8개 경주, 제주가 8개, 서울이 8개, 그래서 16개, 합쳐서 16개고, 일요일째는 서울이 10개, 이렇게 해서 총 서울은 18개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어떤 그런 분위기 따라서 배팅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목적은 결국에는 배팅이에요, 배팅.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능력말을 골라내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레이팅 시스템이든 무슨 기록이든 뭐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능력을 끌어내서 배팅을 하는 게 여러분들 몫이에요. 또 거기에 제가 조금 일조를 한다는 그런 것 뿐인데, 자, 아무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정전에 딱 맞춰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구정전에 맞춰서 무슨 대목 밑에 쏘고 뭐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 주도 지금 그 자기 어떤 2월달 3주 경마인데 상금벌이에 이제 나서려고 기를 쓴다라는 얘기죠. 기를 쓸 겁니다. 근데 이번 주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정 대목 밑이라고 해서 막 고배당만 노리지 마십시오. 노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글 좀 얘기하고 갈게요. 히메다님이 이제 먼저 쓰신 글인데, 이게 자꾸 지금 히메다님이 좀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를 하신 거, 그러니까 히메다님도 오해를 하고 저는 오해한 거 아닌데, 그런 거예요. 조교평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근데 전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은 좀 퇴색된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마 팬들 보는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그 어떤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르단 말이라는 얘기죠. 그 다른 거를 저는 제 자신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는 분명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제가 보는 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요즘에 와서 이제 퇴색됐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퇴색시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퇴색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좀 말을 그 힘에다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두리뭉실하게 쓴다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워낙 그 많이 그 뭐죠? 항의를 받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 때문에 못 맞췄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게 자주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뭐 인기만 좋게 써주지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가 쓸 때 이제 케미아다님처럼 어느 정도 눈치챘다 그럴까요? 아마 이제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눈치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좀 그만두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에다님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김소월님이죠. 제가 붙여주신 거요. 그래요. 뭐 좀 글쎄 뭐 그냥 열심히 좀 일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뭐 아이디가 영어라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번 주 아까운 경주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주 꼭 복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적중시킬 수 있다면 제가 해요. 근데 그 적중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배팅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배팅을 해서 제가 이길 수 있다면 제가 배팅을 해요. 제목이 뭐냐면 이번 주 다 죽었습니다. 이런 주도 있군요. 다음 주 잘 부탁드립니다. 저 이런 적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그 지난주에 23개 서울 23개 경주 제가 했는데 코 지고 3차 고든 목을 지고 3차 고든 간에 하여튼 그 복승식 기준이니까 얘기는 마사에서 돈 안 줘요. 지면 돈 안 줘요. 안 맞으면. 코 지고 와도 아쉬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아쉽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23개 경주 중에서 한 경주도 못 맞췄어요. 23개 경주. 아마 제가 생각해도 이런 적이 여태까지 뭐 예상하면서 한 몇 번 안 될 거예요. 몇 번 좀 되겠죠. 몇 번 될 겁니다. 근데 한두 개 맞히는 그 주가 수두룩해요. 못 맞히. 이런 주도 다 있군요. 아니요. 이런 주가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못 맞히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복구 못 해줘요. 여러분들. 못 해줍니다. 못 맞춰줘요. 제가 무슨 신입니까? 그걸 맞춰드리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거기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자꾸 UCC를 하면서 지금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이 좀 모순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저도 제가 음성이나 문자를 하기 때문에 유료로 하기 때문에 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처음에 뭐 어떤 그 제 생각하고 좀 틀리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뭐 해라 말아라 그런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경마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들 엊그저께 집 앞에 보니까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그 룰렛이라죠. 번데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배팅을 그런 식으로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돌려가지고 그냥 탁 던져가지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왜 그런 식으로 배팅을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글 쓰신 분도 그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난 네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맞춰줘야 돼. 저 못 맞췄다니까. 지금 제가 여기 프린터에 갖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게시판만 해도 지금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가 있는데 뭐 올 것이 왔다 1경주부터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야돼 뭐 부산 올인 잠수마 운둔마를 찾아라
응? 뭐야 이게? 예시장은 누구 뭐 뻥카 주의 진카로 이빠이 승부. 참, 이런 사람들 수택에 많지 않습니까? 뭐 나를 따르시오 그런 사람들 수택에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무슨 복구 못 시켜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복구를 시켜달라느냐고요. 경마에서 이긴 사람 없다니까 왜 그러시냐고. 왜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기 못 잡아줘요. 왜 자꾸 고기를 잡아서 먹여달라 그래요. 숟가락 입에다 떠 넣어달라 그러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많은 고기를 다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 고기를 지금 아까 쉽게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 잡을 수 있는 대어를 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런 거예요. 맞추면 그래도 어쩌다 맞추면 자기가 배팅 잘한 거야. 못 맞추면 다 그 비난이 저한테 유진한테 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잘한 거예요. 근데 못 맞추면 다 저한테 비난이 온다고요. 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료로 음성을 하고 지금 문자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비난 받을 만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UCC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요. 경마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경주, 말아야 될 경주,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는 싹 뒷전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종합지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 어떤 분들 보니까 책 이렇게 뭐 앞에서 나눠주는 종합지가 제가 한번 주워봤어요. 한 20장, 30장 돼요. 그게 만약에 다 주워서 숫자를 조합하잖아요. 만약에 12마리 뛰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마리 나와요. 어떤 예상가는 1, 2, 3, 4, 어떤 예상가는 4, 5, 6, 어떤 예상가는 7, 8, 9. 정말 한두 마리 정말 오늘 경마장 나오는 사람도 이 말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말 한두 마리 추천 안 해요. 12마리 뛰면 그래요. 거의 10마리가 다 추천해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경마냐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침부터 이런 일 갖고 저 여러분들 자꾸 그러지 말래요. 매번 물론 제가 지금 이 예상을 시작한 지가 2005년도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ARS나 문자를 그때는 ARS 하지도 않았지만 ARS 한 지는 음성을 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아마 2005년도인가부터 이 문자를 시작한 것 같은데 그전엔 이런 게 없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음성을 시작하면서 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엉뚱한 소리 많이 해서 제가 지금도 매출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자랑이 아니라 뭐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누가 듣겠냐고요. 경마 하지 말라 그러는데 누가 듣겠냐고요. 누가 생각해 보세요. 나 같아도 안 들어요. 자, 아무튼 토요일 8개, 일요일 10개 오늘 시작을 하겠고요. 그래도 좀 이상한 게 좀 경주가 한 2개씩 3개씩 있어요. 토요일도 한 2개, 일요일도 한 3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거 폭을 좀 좁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오늘 일부러 얘기 안 하려고 지난주 걸 안 들고 나왔어요. 경주수 제가 줄이겠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줄였는데도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출전 주수가 291마리였었어요. 근데 이번 주 출주가 195마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거의 한 100도 줄었죠. 근데 내가 이번 주 말 또 원래 정상적으로 출주할 말들 또 많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의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경마장 안 나오시는 게 상책입니다. 진짜 안 나오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첫째 주 2월 7일 토요 경마 이제 뭐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200m 국내산 6등급 안말 경주. 그냥 뭐 조금 하나 늘었을, 글자만 늘었어요. 국내산 6군 이렇게 하던 게 6등급 이렇게 이제 들은 건데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요. 자, 이 경주는 그냥 좀 건너뛰어야 되는 경주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금빛들판이 제가 주기를 보면서 금빛들판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 또 1번 게이트만 가봐라. 그게 그렇게 쉽겠냐 그랬는데 또 1번 게이트를, 지난번에 1번 게이트라 저 여러분들 공략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이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딱 여기서 누구죠? 송재철 기수인가요? 맞죠? 예, 송재철 기수가 딱 여기서 이제 때려요. 때리면은 자꾸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오른쪽 채찍을 대는데도. 그게 오른쪽 채찍을 대는데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말 자체가 어딘가 불편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다라는 건데, 그 바깥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뭐냐면 바깥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재갈을 놔요. 그 재갈을 놓는다는 게 자꾸 그 고삐가 풀려요. 고삐가 덜렁덜렁 그래요. 만약에 재갈을 탁 물면 고삐가 탱탱하거든요. 기수도 느껴요. 탁 벌써 물고 얘가 뛰는구나. 근데 나가면서 당연히 그 재갈을 놓겠죠. 자꾸 풀어지겠죠. 논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좀 푼다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재갈을 논다라는 것은 빠졌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물은 상태에서 빠졌다라는 얘기고, 푼다라는 건 물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어떤 그 의지를 덜 보인다라는 얘기, 뛰려는 의지를 덜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깥으로 좀 나가면서 고삐가 덜렁덜렁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샤인클로버입니다. 얘는 동체에 비해서 한번 예시장이나 윤승 때 보세요. 동체에 비해서 좀 그 앞다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뛰는 걸 보니까 좀 앞에 자세가 자꾸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퀸즈타운 왼쪽 뒷다리 절고, 스페이스타 8주 만에 나오고, 그죠? 그럼 뭘 믿고 공략하시게? 고려사량이요? 6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 달라졌고요. 뭘 믿고 공략을 하냐고요. 이런 경주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아까 누구죠? 어느 분이, 그냥 저는 음성을 해야 돼요. 돈 주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근데 여러분들 UCC 보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일경주는. 아홉 마리가 출전해 있는 1300m 국내산 역시 6등급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경주도 여러분들 좀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8개 경주인데 다 쉬고 뭐 하냐. 그래야 돈 안 잃어요, 여러분들. 돈 안 잃을 수 있어요. 다 하면 돈 다 잃어요. 자, 소박한 인생입니다. 조교 내용은 좋은데 얘가 지금 얘가 하는 짓을 보면 참 표현하기 힘든데, 이 자기 중심이, 말의 몸의 중심이 뒤로 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저기 이렇게 좀 무서운 거 있으면 이렇게 피하듯이 이렇게 뛰어요. 좀 이렇게 몸의 중심,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참, 가끔 보면, 그러니까 체형이에요.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이, 경주마로서 앞으로 스피드를 내게 생긴 체형이 아니라 자꾸 뒤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잠룡도 좀 그렇고요. 모두 뒤에도 10주 만에 나오고 있고, 로열제이입니다. 안으로 지금 만약에 로열제이가 물론 이 경주에서는 이제 기본만 넣고 농력만 넣고 보면 로열제이가 제일 세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로열제이가 지금 39점 아방에서 조교할 때 여기다 펜스에 대놓고 막 두들겨 팼어요. 왜냐하면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5조로 갔죠. 마방을 이적을 했는데 최범현 기수가 다시 조교를 하는데 자꾸 기대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기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얘가 정상적으로 뛴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면 세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얘가 뛰다가 뭔 변수를 보일지 어떻게 하냐고. 물 먹으러 갈지 아니면 안으로 기댈지, 여기서 물 먹으러 가는 건지 안으로 기댈지, 이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얘를 뭘 믿고 하냐고. 배당판 보고요. 배당판 빨간 불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배달판에 빨간불 많이 부러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부러지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뭐죠? 불안한 감이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배팅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보세요, 기회를. 글쎄요, 모두 뒤에도 그렇고 트리플 샤인 이 메이세이 오페라입니다. 이 아주 그 여러분들 그 뭐 가분수 그러죠. 사람들 보면은 머리가 큰 사람들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아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머리가 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길어요. 크고 길어요. 그런 말들은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머리가 무거우면 뛰겠냐고요. 이 트리플 샤인이 지금 그런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뛸 때 보면 어제 목요일 아침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말이 잘 안 나가요. 뭐랑 같이 뛰는데 보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가 그렇게 센 말이 아니거든요. 막 두들겨 패고 가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뭐 없잖아요. 믿을 말이 없어요. 믿을 말이. 로열 제이가 그런 상태니까 뭐 기본은 세지만 그러니까 뭐 어차피 9마리가 뛰기 때문에 2마리 입상을 하는데 언제든지 불안한 경주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뭐 막말로 얘기해서 두 방을 가도 메리트가 있으면 배팅이 되지만 두 방으로 가서 먹을 게 없는데 뭐하러 배팅하냐고요. 그죠? 이 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오늘 뭐 다른 시간이 좀 이렇게 나오니까 또 딴 얘기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네. 참.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잠깐 이제 10시 넘어서 밤 10시 넘어서 막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뭘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 다른 검빛에 있는 예상가인데 예상가가 저도 잘 알아요. 저도 뭐 잘 좀 예상가 중에서 뭐 이렇게 완벽 어떤 그 친분을 이렇게 두터운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웬만해선 예상가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예상가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 친구하고는 조금 그냥 이렇게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는 정도예요. 근데 경마장의 속설과 뭐더라? 하여튼간 그런 게 있어요. 한 40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인데 거기에 이제 뭐 전직 기술 이름이 나와요. 아까 그 히메다님이 얘기했던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제가 이제 그냥 뭐 원기 형님, 백원기 씨, 백원기 선배님, 맞아요. 히메다님 백원기 선배님입니다. 여태까지 다른 선배들이 와서 더 백원기 선배보다 더 위의 선배들이 와서 조교를 본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마가 지금 90년이잖아요. 역사가 90년인데 90년 역사상 뭐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계보가 그렇죠. 예전에 권인덕 씨, 그 다음에가 김재복 씨 조교사, 지금 김호 조교사의 아버님, 그 다음에가 백원기, 그 다음에가 김명국, 그 다음에가 박태종, 지금 문세영. 이런 식으로 이제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이제 풍미했던 그런. 근데 사실 뭐 원기영 시절 때도 그만큼의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뭐 이용우라든가 지금 재결 맞아요? 근무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인성이라든가 선배들이에요. 선배들인데 정말 그분들도 보면은 말 기가 막히게 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선배들보다는 후배지만 백원기가 조금이 아니라 낫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예요. 뭐 김명국 시대 때도 이성일이 있었죠. 이성일이 있었고 뭐 다른 여타 기술도 있었어요. 근데 유독 그런 사람들이 조금 그 팬들에게 어떤 각인된 게 그런 게 좀 강해서 있을 뿐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박태종, 문세영 기수도 그렇고
어떤 기승수를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뭐 월등하지는 않아도 뭐 그만큼의 어떤 백지장 차이예요. 백지장 차이인데 워낙 이제 좋은 말을 많이 타고 입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부각이 되는 건데 지금 그 어떤 기승수를 보면은 저는 지금도 백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론과 실제가 전부 다 갖춘 사람이 백원기다. 뭐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그 예상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죠? 왜 어떤 경마장에 잘못된 그걸 전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걸 전혀 저랑 반대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전직 기술을 만나면서 눈에 띈 거죠. 예를 들어서 연대예요, 연대. 기술은 연대 생각도 안 해요. 기술 출신들은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연대예요, 연대는. 개뿔. 없어요. 그리고 연대 얘기하는 예상가들 보세요. 막 ARS에 내가 어저께 어떤 기수랑 뭐 술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전화 끊고 나서 너 그 사람 알아? 그러면은 몰라요. 다 거짓말 하느냐고 그래요. 거짓말을.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고. 아무튼 얘기가 또 딴 데로 갔죠. 자, 삼경주 가겠습니다. 자, 사이노슈어입니다. 사이노슈어. 뭐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략을 했다가 근데 상대가 좀 약했죠. 영실기암 정도는 이기겠지. 그래서 이제 한번 뭐 어드마이어도는 혈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으로라도 걔는 이겨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못 이겼어요. 4마신 차이나 났습니다. 자, 그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공략할 수가 있겠고요. 환희의 순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랬죠. 이게 뭐죠? 무슨 경주죠? 이게? 과천시장배. 과천시장배라고 그 경주를 무척 세게 본 거예요. 그 경주를 무척 세게 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막 인기 3위 막 차지해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말 자체는 똥말이라 그랬잖아요. 똥말. 그러니까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를 세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 단점이 뭐예요? 발 푹푹 찍어요.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뭔가 나와야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조시가 좋대라든가 말이 힘이 차가지고 뭐 지 혼자 막 미쳐갖고 날뛴다든가 어차피 뭔가 장점이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것 같아요. 좀 완전치는 않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떤 지금 말이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컨디션이 50이라면 좋아진 게 50%라면 나쁜 것도 발 높은 것도 50%라는 얘기야. 이 50대 50이에요. 50. 그러니까 50%씩. 과연 이 발 나쁜 걸 50이라는 게 이겨줄 수 있겠느냐, 극복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극복을 못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게 만약에 60이나 70이 돼버리면 이게 30이 되겠죠. 그죠?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럼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발 쓰는 게, 이 포크레인 발 쓰는 거는 좀 너무 심해요. 거기다 뭐 그렇다고 해서 리듬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조건이 맞으려면 상대가 약해야 되는데 오늘 딱 그런 상대를 만났다라는 얘기죠. 조건이 다 좋아져요. 이 컨디션도 좋아진 상황에서 상대가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 발 쓰는 거, 이 발을 좀 둔하게 쓰는 거를 극복해 줄 수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빛의 바다입니다. 지금 1200을 2번을 뛰었는데 뭐 그 전 건 말고요. 3번을 뛰었는데 계단식 수직 상승이다. 제가 그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는 힘이 차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활용 타임에 200m. 근데 얘는 13초 8, 14초 1이면 어떤 전체적인 기록이 좋긴 해요. 상대적으로 앞서 있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활용 타임이 요 200m 활용 타임이 나쁘다라는 건 취임만 하나만 있으면 뒤에서 올라오는 말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얘는 부러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환희의 순간이 과연 누구요? 빛의 바다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우리가 여기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컨디션은 좋아진 건 확실해요. 근데 조건이
환희의 순간은 뒤에서 온다는 것과 이 빛의 바다는 앞에서가 앞에 간다는 얘기. 그럼 만약에 이 갭을 앞에 가는 빛의 바다를 뒤에서 오는 환희의 순간이 넘어설 수 있는 컨디션이냐? 저 발씀이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저 발씀이지만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다. 근데 너무 빛의 바다가 빠르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든 간에 빛의 바다는 낑겨 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삼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혼합 4권 1000m. 자, 비트 레코드입니다. 비트 레코드. 일단 뭐 1200 정도 되면은 한번 꺾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난번에 조금 싸웠다고 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고, 그러면 뭐 템플타운은 안 싸웠습니까? 템플타운도 무너져야지. 근데 템플타운은 라스트에 더 뛰었어요. 근데 이 비트 레코드는 같이 4코너를 돌고 나서 마지막에서 5마신 차이 났어요. 5마시면은 2마신씩 잡아도 10m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 이유를 찾아야죠. 이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싸웠기 때문에 섰어. 이게 아니란 얘기죠. 싸웠는데 얘가 갖고 있는 이 몸놀림이 빳빳하기 때문에 더 많이 쓰는구나. 그럼 템플타운은 왜 안 쓰냐고요. 같이 서야죠. 그렇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몸놀림이 빳빳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아직 어리고 주폭의 한계를 보여요. 그게 부드러움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그냥 몸이 빳빳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몸이 빳빳한 마필들은 예를 들어 놀부만세 같은 고개 탁 들고 그냥 통나무 같이 꼬창꼬창 뛰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고 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놔줄 때 보면 주폭이 딱 또박또박또박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스피드가 쫙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뛰어요. 몸이 이렇게 딱 주폭의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리가 길면 좀 생각을 해봐야죠. 뺄까 말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거리가 1000m고 문세영 기수의 선행이고 뭐 최근에 지금 보니까 주로가 참 가벼워요. 그래서 뺄 수 없는 상황이고. 자, 또 하나 이제 우승아웃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제가 잘못 본 말들은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물론 생김새는 좋아요. 우승아웃수 생김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그 이마표를 보고 무슨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이유가 안 돼요. 제가 오늘 보고서도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한 470km 나가는데 잘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예시장 가서.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정말 굳이 꼽으라면은 앞에 어깨 쪽, 목에서부터 앞다리, 그러니까 이 상반신은 발달이 잘 돼 있는데 그걸 받쳐주는 후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되죠. 예를 들어서 앞은 60%예요. 뒤가 40%예요. 그 정도로 비율이. 이게 잘못된 거죠. 앞이 40%, 뒤가 60%가 돼야 되죠. 커야 돼요. 뒤가 더, 후구가 더 커야지. 근데 얘의 그 체형을 가만히 보면 앞은 발달이 잘 되는데 후구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60대 40이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얘 가서 뒤 보면은 오른쪽 뒤도 살금살금 절고 후구가 이 엉덩이가 앞에 그 어깨나 이런 데 발달된 것보다 좀 작아요. 그 뒷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데뷔전 때 뛸 때 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마 저걸 극복할 수 있는 체형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극복하겠지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지난번에 펄사인하고 들어올 때도 보면 간신히 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뭔가 어떤 그 껍데기만 보고 제가 정리를 했던 말들, 좋았다고 얘기를 했던 말들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세밀하게 보고 좀 정리를 해야 될 말들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 경주는 조심해야 될 마필 황금피치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초반에 예를 들어서 1200을 뛴다고 가정했을 때 100m를 그러니까 200m 활용 타임이 13초 7이지 않습니까? 근데 13초 7을 붙잡고 갔느냐 몰고 갔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틀려요. 이건 제가 쓰는 그냥 표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13초 7을 붙잡고 갔다면 여기서 오면은 여기서 100m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13초대가 끊어져요. 마지막 활용 타임이. 근데 여기서 이 13초 7이 몰고 갔다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4초가 나와요. 그죠? 이겁니다. 이 100m, 이 200m의 어떤 힘쓰는 구간에 따라서 여기서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 100m, 그러니까 200m 하나롱에 그 몰고 갔을 때의 어떤 그 기록, 이것만 잘 아시면 이 뒤에서 그 마지막에 어떤 기록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어떤 흐름이 느릴 때는 뒤에서 꽉 붙들고 있는 말은 막건 버리지 말라 그러시죠. 그런 이유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지 않은 말이 하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 황금 피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잡고 있던 뭐 몰고 가든 간에 문제가 뭐냐면 얘가 자세가 높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1200을 뛰었을 때는 어떻게 뛰든 간에 라스트에 와서 13초 후반대예요. 이 라스트 100m 활용 타임이. 근데 1000m를 뛰면 한 13초 초반대를 끊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이 딱 1000m 용이에요. 근데 경주가 느렸을 때 얘는 입상이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경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비트 레코드가 선행을 가면 나머지 마필들이 전부 다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주가 곤란하게 펼쳐지든가 뭔가 좀 아닐 겁니다. 물론 여기 빛나는 새벽이 있습니다만은 뭐 요 정도는 안고 가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우승하우스, 오마이율리아 모래맞죠. 여기 지금 스마트조가 인기만데 스마트조는 벌써 우리가 한 2번 죽어봤잖아요. 이기의 기수가 탈 때. 또 따라를 못 가요. 근데 이 마필은 이 박태준 기수하고 안 맞아요. 왜? 뒤가 절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가 스타트 나와가지고 2번, 3번만 딱 몰면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뒤로 가요. 라스트에서. 그런 그 그러니까 뒷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 조심해야 될 마필은 8번 황금빛이다. 1000m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해서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8마리가 출전했는데 포에머 마운틴이 여기서는 갑이에요. 세요. 근데 얘가 뭘 세냐고. 주얼리 파티한테 4마신 줬는데 희양산한테 5마신 이기고 뭘 세냐고. 근데 여기에 그만한 말이 없어요. 그만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네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유진아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이 경주가 어떤 경주든 간에 2마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나한테 적중을 시켜달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주에 적중을 저는 못 시켜요. 제가 뭐 다 하나씩 단점, 하나씩이 아니라 2개씩 3개씩 단점을 갖고 있어요. 이 포에버 마운틴도 여기만 오면 안으로 지가 알아서 스스로 기대요. 거의 눈은 감고 다녀요. 졸면서 다녀요. 매가리도 없어요. 근데 또 실전에 들어가면 또 안 그러는 말들 가끔 있잖아요. 뭐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프로디테 뭐 조교 좀 했습니다만은, 진짜 이제 자세가 좀 높은 마필, 호크잉이네요. 또 이 마필도 거기다 안말이면 또 믿고 정말 이거밖에 없어. 그냥 종합제 이거 딱 지금 27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런 거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은 빨간 배당이 부러지면 정말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들을 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은 하세요. 욕하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욕하잖아요. 뭐가 잘못되는지. 그냥 기수 욕해. 예시 안 가면 저 새끼 안 가네 가네. 제가 그러잖아요. 문세영 기수 문세영 기수라고 해서 어떻게 다 끌고 들어와요.
다 끌고 들어오지 못해요. 자,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1400m, 국내산은 5등급. 참 이 경주도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니에요. 뭐 슈퍼러키가 지난번에 이제 박오른 기수, 이게 참 그거예요. 참 이하나 기수가 계속해서 앞에를 가려고 고집을 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을 높이 쓰는 마필이라 초반에 그렇게 무리한, 발 높은 말들은 초반에 무리하면은 여기 오면 따따블로 서요. 따따블로. 어떻게 타요? 박오른 기수 딱 나오자마자 붙들잖아요. 그 힘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타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다 이거. 자, 그 얘기 해야지. 제가 예전에 고인이 된 그 임대규 기수랑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을 머리 싸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수만 내가 이기면 고배당을 마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머리 싸움 한 게 뭐냐면 조교예요, 조교. 조교를 제가 저 기수가 어떻게 했을 때 저 조교에는 뭘 어떻게 타겠다, 전개를 어떻게 펼치겠다, 그거를 결국에는 제가 뭐 이겼다라 그러면 좀 그렇고 읽어냈어요,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예전에 임대희 기수가 탄 임피술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999 빵빵빵 터뜨린 거, 그런 거 제가 거의 다 맞췄어요. 찾아냈어요. 임대희 기수의 어떤 그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프롤라피시라니 구조에 있었던 이런 것들, 제가 예를 드는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99 터뜨렸을 때 제가 다 거의 다 맞췄어요. 뭐 거의 다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 임대희 기수하고 딱 그런 게 맞았을 때, 너 이렇게 조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탈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을 때 그게 맞으면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냐면 박우른 기수예요. 박우른 기수. 조교를 상당히 세게 해요. 세게 하는데 그 임대희 기수하고는 좀 그런 부분은 달라요. 임대희 기수는 조교를 그렇게 세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가끔 세게도 합니다만은 이 박우른 기수는 전체적으로 좀 센 편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 슈퍼러키 같은 경우 또 뭐죠? 더존 코코 지난주에 타는 거 보셨죠? 1000m에서 취입하는 거. 그래서 제가 딱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한테 또 졌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1200에서 두 번 다 선행을 가가지고 섰어요. 2차 왔어요. 두 번 다. 근데 지난번에 1000m인데 따라갔어요. 그게 기수입니다. 그렇게 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는 거예요. 제가 그 박우른 기수한테 그 머리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또 여기서 선행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행 안 가도 뛴다니까요, 자기 걸음은. 근데 그런 경주는 선행을 안 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자졌기 때문에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조교에서 보였어야 되는데 그 머리 싸움에서 제가 진 거죠. 너 이번에 그냥 대충 조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만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박우른 기수한테 진 거죠, 머리 싸움에서. 근데 그 슈퍼러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발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탔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탄 기수들은 다 무너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주 습관처럼 타는 그 박태종 기수 같은 경우 습관처럼 몰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박태종 기수는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몸에 밴 거예요. 자연스럽게 뱄기 때문에 제가 뭐 젤웰준 같은 경우 붙잡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새창조입니다. 지난번 뛴 걸음 보면 역시 좀 D가 조금 그 의심스러운 마필이고, 스트롱러브가 지금 어느 정도 인기권에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마필도 보니까 전형적으로 리듬을 못 타요. 말이 리듬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마필은 한번 입상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300인가에서 입상했을 때 정말 깡받아서 참았어요. 잘 참았다 올라왔는데 아닌 것 같고요. 자, 가속 불펜 요즘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주행이 이제 제대로 된다고. 해피볼도 고개가 높은 마필이고 힘은 좋습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는 일단 문세영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렇게 문세영 기수는 제가 봤을 땐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마피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근데 충분히 이제 슈퍼럭키에 대해서는 알고 나올 건데 한 번 실수를 하면은 이마필은 여기 와서 2번 실수한 효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이 해피볼이에요. 외곽 게이트에 있고 앞말이지만 고기가 높죠. 그래서 이제 모래를 안 맞으면 좀 편하게 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피볼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데 역시 분산 배팅을 해가지고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재미없습니다. 역시 쉬고 싶은 경주입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그 몇 주 전이죠? 12월 21일이네요. 12월 21일 날 제가 그 수석을 추천했던 거 기억하세요? 수석? 근데 이마필이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권성원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1300인가 400에서 그 뭐죠? 늑발하고 취입했던 걸 취입해서 1등 왔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동영상이 있길래 제가 봤는데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봤지만 근데 그 경주는 늑발을 하고 이제 1300인가 하여튼간 늑발을 하고 뒤에서 혼자 탔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다 섰어요. 문세영 기수인가 누가 이 착으로 왔는데 그렇게 상대는 세질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지난번 12월 달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그때는 제가 그 동영상을 안 봤어요. 그냥 이마필이 언젠가 좋아지면 뛰겠다. 그게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취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좋아지길 기다렸던 건데 그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1800이면 취입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날 뛰는 걸 보니까 따라를 못 가지 않습니까? 따라를 못 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또 못 따라가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왜 노리냐면 이마필은 전형적으로 오른쪽 뒷다리를 절어요. 그냥 이게 오른쪽 뒷다리를 절기 때문에 요거만 보세요. 요거만 보는데 좀 조교를 좀 세게 했어요. 세게 했고 체중은 그렇게 지난번에도 세게 했을 때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체중 변동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 여기서 이 수석을 보느냐면 황금빛 세상부터 행복한 하루 당찬했던 얘네들이 다 지금 불안한 마필들이에요. 불안한 마필. 물론 이 경주에서 상대성으로 따진다면 얘네들이 제일 세요. 10번 부터 시작 황금빛 세상부터 시작해서 행복한 하루 당찬 액톤인데 특히 행복한 하루 같은 경우는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100%가 아니에요. 뭐 황금빛 세상은 지금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좋아졌고 당찬 액톤은 뭐 지난번만큼 유지하고 있고 반면 행복한 하루는 그냥 딱 그거보다 조금 못해요.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행복한 하루가 선행을 시도할까요? 이게 원래 좀 예전에 앞에 가려고 막 길을 쓰던 마필인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선행을 간다. 그러면 뭐가 있죠? 덤빌 말이 없네요. 또 그것도 빼기도 좀 선행이면 이런 경주에서는 그죠? 서로 비슷한 경주일 때는 컨디션이 좀 80%밖에 안 될 때는 행복한 하루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 그럼 그걸 극복을 20%를 메꾸는 거예요.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걸 선행으로 메꾸는 겁니다. 쉽게 뛰죠 남들보다.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수석이라는 마필 그 단점이 또 하나 이렇게 오른쪽 뒷다리도 절지만 얘는 보면 그 배가 이렇게 일자야 배가. 그러니까 체장이 약간 길어요. 이 반뼘 한 요만큼 길어요. 긴데 이번에 매를 맞을 때 보니까 탄력이 나오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데 이게 심해지거나 오른쪽 뒤가 파행이가 심해지거나 만약에 체중이 많이 빠져서 배가 쭉 올라가 있다. 그랬다면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석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이 경주 관건이다. 실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자, 1200m이기 때문에 이제 가문의 축제가 어떻게 경주를 펼치느냐입니다. 예. 맞는데. 예. 근데 이 경주는 좀 세죠. 뭐 터보제트, 소르름도 있고, 개선행진곡, 그 다음에 드림파크.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경주예요. 근데 열이면 7, 8번이 다 저하고 반대로 나가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1200m죠. 1200m. 이제 여기서 뛴다고요. 여기서 뛰는데 짧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행마가 지금 개선행진곡부터 시작해서 트윈스걸, 터보제트, 탱크, 드림파크, 가문의 축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행마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많다. 선행마가 이렇게 막 많아요. 1200에서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 스타트 고 했으면 많은데 그냥 얘네들이 싸워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특히 뭐 여기 4번 이 개선행진곡이 만약에 선행을 간다. 쟤는 지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기대요.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거의 확실시하게 쓸 겁니다. 근데 이 쓰는 과정에서 요 뒤에 있는 말들을 죽여주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엉뚱한 게 선행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뭐 드림파크가 선행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사는 죽지만 얘는 끈덕지게 버틸 수 있어요. 나머지 그 선위권에 있는 마필을 뭐 터보제트나 소로름이라든가 이런 마필이랑 같이 들어와요. 12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지금 드림파크가 지금 1300인가도 따라가서도 한번 입상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4번이 그러니까 개선행진곡이 선행을 가면 이 뒤에서 오르는 뭐 11번이 그런 맛을 다 죽여주길 기대하는 거죠. 트윈스걸 다 죽여주고 그러면 죽여주면은 여기서 다 무너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무너지면서 뒤에서 올라올 마필이 누구냐? 딱 6번 골든하트라는 얘기죠. 골든하트 맞죠? 근데 얘가 지금 490km까지 지금 불어 있어요. 이번에 지금 이 조교보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최영주 조교사 3조에 있다가 지금 38조로 아마 조를 옮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교보가 저도 좀 안면이 있는 조교보인데 그 사람이 안면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뭐 이렇게 안면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걸 따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관리사 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조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 골든하트가 매번 그랬던 말이 이렇게 좀 한번 조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 조교보가 그렇게 조교를 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아주 가볍게 구보를 많이 해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윤영민 기수가 하든 누가 하든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뛰어다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490km에서 450km짜리가 490km니까 한 440km가 불어있지 않습니까? 요게 문제예요. 만약에 490km를 갖고도 지금 조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다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원래는 한 20km는 빠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 어떤 그 컨디션을 찾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490km라도 예시장에서 어떤 컨디션만 좋다면 좀 한번 공략해 볼 필요는 있다. 워낙 앞에 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본 터보제트 같은 경우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죠. 근데 소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마필은 따라가도 됐지만 정말로 이번에는 안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그런 앞에서 무리가 이렇게 복샥복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뭉쳐버리잖아요. 여기서 뭉쳐버리기 때문에 소로름이 갇히면 얘는 이 리듬을 안 타기 때문에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가문 축제인데 가문의 축제가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런 거죠. 골든하트를 축으로 공략을 한다.
그러면 11마리 다 공략하셔도 돼요.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웬만한 건 끼워놓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주력 한두 마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센 마필은 터보제트인데, 터보제트도 안쪽에 갇힐 수 있고, 근데 가문의 축제가 지난번에 뛴 거 보세요. 완전히 허당이잖아요. 그냥 문세영 기수 탔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조건은 외곽 게이트를 신청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작용을 할지는 나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만약에 그 골든하트를 축으로 갔을 때는 공략을 해주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8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주 2월 7일 토요일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제가 뭐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거 읽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